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1년 마수락 12회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1. 다음 보조마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어력이 강력하고 주먹의 힘이 보통 곱비와 비교해 배가 되어 제갈에 전달되기 때문에 입의 저항에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쪽 끝을 복대에 고정하고 제갈골이 통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과시켜 장착한다. 1. 사이드레인, 2. 샴본, 3. 마틴게일, 4. 드로우레인. 정답 4번 드로우레인이고요. 보조막구에 관한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 저항에 사용하고요. 주로 조마사 시 이용하고요. 복대에 고정한 위치에 따라 말입에 대한 작용 방향이 변화하는 그런 거죠. 말, 그, 뭐라 그러지? 말 배 쪽으로 기다랗게 이렇게 묶는 끈 이런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샴보는 말 복대에서 머리 쪽으로 통과시켜 말 제갈에 연결해 머리를 숙이게 하는 조교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이제 복대에서 머리 그다음에 제갈 이렇게 가니까 시옷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샴본의 그 시옷에서 시옷자 모양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마팅게일은 뭐 가장 많이 쓰죠. 마팅게일 안 쓰는 말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도 한 마리 빼고 다 쓰긴 하거든요. 저희 승마장에도. 그래서 초기 조교 시에 머리를 높게 쳐드는 말에게 사용하며 머리를 낮추고 목을 앞으로 뻗게 하는데 좋은 효과, 이렇게 있고요. 4번 드로레이는 마틴게일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것으로 특수한 곱비로서 오늘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루하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 보려면 반복이라도 한 번을 더 하는 게 좋으니까 귀찮으셔도 들으시고요. 만약에 뭐 하시면은 10초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예. 사이드 레인은 아래척 저항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조마삭시 사용하며 복대에 고정한 위치에 따라 말 입에 대한 작용 방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조마삭 운동 시 말에게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늘어진 마체를 수축시키고 턱을 양보하는 교육에 탁월합니다. 조마삭 운동 시 안쪽으로 밴딩되면서 바깥쪽 곱비의 자기작용이 숙련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마삭 운동할 때 말에게 곱비의 작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한 다음 점차 짧게 사용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샴보는 말 복대에서 머리 쪽으로 통과시켜 제갈에 연결해 머리를 숙이게 하는 조교 도구고요. 머리를 숙일수록 제갈 저항이 없어지므로 말은 머리를 앞쪽 아래로 숙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마삭 운동 시에만 사용하고요. 조마삭 굴레하고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마삭 때 사용하면 목, 등, 그리고 허리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고요. 말의 어깨 고양, 목과 머리를 앞으로 뻗어내리는 효과, 그 결과 후구의 깊은 진입과 엉덩이 근육 발달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처음엔 길게 하다가 점차 짧게 줄여나가고요. 속보 운동으로 충분히 숙달돼서 익숙해지면 구보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틴게일입니다. 초기 조교할 때 머리를 높이 쳐드는 말에게 사용하여 머리를 낮추고 목을 앞으로 뻗게 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고요. 스탠딩 마틴게일하고 러닝 마틴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마틴게일은 말의 가슴 쪽에 맨 줄을 말의 턱 및 콧골에 직접 연결하여 그 이상 머리를 쳐들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초심자의 승마 훈련이나 폴로 경기용 말에 널리 사용합니다. 그리고 러닝 마틴게일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마틴게일로 가슴으로부터 두 개의 줄이 양쪽 곱비에 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스탠딩하고 러닝하고 이렇게 보면 그 링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답이었던 드로레인인데요. 마틴게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특수한 곱비인데, 이제 한쪽 끝은 복대에 고정하고 제갈골이 통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과시켜 손에 쥡니다. 그래서 제어력이 강력하고요. 주먹의 힘이 배가 되어 제갈에 전달됩니다. 말 입 저항에 강력하게 대처하고요. 기승자의 지시에 반항하는 말에게 사용하고요. 근데 자주 쓰면 이걸 제거했을 때 두세 배 힘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곱비를 부착시킨 다음 곱비를 두 개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승마장에서 말 머리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저도 아직 쓰는데 어쨌든
그 세게 쓰면은 이게 없을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힘들다. 이제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굴레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정수리 가죽이 정수리 뒤로 탈피하는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나, 정수리 가죽을 정위치에 유지하고 말의 머리짓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 말의 재갈이 연결되어 그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1. 가 머리끈, 나 턱끈, 다 콧끈. 2. 가 이마끈, 나 턱끈, 다 뺨끈. 3. 가 턱끈, 나 콧끈, 다 머리끈. 4. 가 콧끈, 나 뺨끈, 다 이마끈. 정답은 2번이고요. 굴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근히 시험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18년도, 20년도, 21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자주 챙겨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오는 부분만 나오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숙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가는 이마끈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나는 턱끈에 관한 설명, 다는 뺨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매칭은 되지 않았지만 지문에 나왔던 콧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진짜 자주 안 나오는 건데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콧근은 외관상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재갈을 교체하거나 다른 타입의 콧근을 갖춤으로써 굴레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말머리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보다 나은 제어가 가능하고요. 머리끈은 말머리에 씌우는 부분으로 재갈과 턱근이 이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 이렇게 하나 놨습니다. 굴레는 머리끈, 말머리에 씌우는 부분으로 재갈과 턱근이 이어져 있다. 이 곱비, 재갈과 기승자 손으로 이어져 의사 전달과 감각을 전하는 도구로 면, 고무, 가죽 등으로 되어 있다. 3. 뺨끈, 말의 재갈이 연결되어 그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4. 턱끈, 정수리 가죽을 정 위치에 유지하고 말의 머리짓에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5. 이마끈, 정수리 가죽이 정수리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6. 코끈, 외관상 나아 보이는 경향, 재갈을 교체하거나 다른 타입의 콧근을 갖춤으로써 굴레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말과 말머리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보다 나은 제어가 가능하다. 요거는 그 굴레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림 문제는 못 봤는데 혹시라도 그림 문제가 나오면 뭐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고요. 그러면 왼쪽이 대륵제갈용 굴레, 오른쪽이 소륵제갈용 굴레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치별로 이게 무슨 끈인가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대, 굴레, 곱비 등 마장구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2. 기승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3. 기승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말의 수준만 파악한다. 4. 승마장의 출입구가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한다. 답은 3번이고요. 오늘의 그러니까 마술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시험은 좀 나오는 데만 나오는데 마술학은 좀 범위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책을 진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 좀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봐도 지문만 읽어도 이건 아닌데 싶은 문제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꽁으로 먹는 약간 그런 보너스 같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이 기승자 수준과 상관없이 말의 수준만 파악한다. 요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해도 문제를 몰랐어도 풀 수 있지 않은 문제였나 생각됩니다. 책에는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5가지 포인트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16, 19, 21년도에 나올 정도로 은근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승마장, 입퇴장, 출입구 폐쇄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 저희가 말 타고 가다가 한번 문 열어놨는데 말이 나간 적이 있어요. 저 태우고. 그래서 꼭 닫혔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복대, 굴레, 곱비 등 마장구 확인.
기승자의 메디컬 체크, 말 건강 체크, 사람과 말의 수준 파악.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람과 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배우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말한테 배울 게 없는데 사람을 태우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말과 사람의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배워야 될 포인트에 대한 능력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타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회원에게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애칭이나 닉네임 등으로 부를 것. 회원을 보면서 강습하고 적절한 긴장감을 주며 표정을 읽으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강습할 것. 동료끼리 또는 회원과 장난을 치거나 특정인과 친밀함을 느끼게 하는 태도를 취할 것. 초보자 강습 시 지도자는 회원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안쪽의 위치에 강습할 것. 1. 가나 2. 나다 3. 다라 4. 나라. 정답은 4번 나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저희 승마장 코치가 이걸 되게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냥 그냥 예의가 바른 사람이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책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승마장 매출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시험 문제에서는 별거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승마를 지도하면서 승마장 매출에 기여를 해야 이게 계속 되는 거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회원 간의 애칭으로 부르고 할 때 그 애칭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막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표현이 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적절하게 긴장감을 주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강습해야 사고가 안 날 거겠죠. 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난치면 안 되죠. 말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스포츠고 그런데 장난칠 때 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정인하고 친밀하게 해주면 소외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 강습 시에는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겠죠. 떨어지거나 이런 거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걸 계속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쪽 위치에 강습할 것,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 되겠습니다. 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1년 시험 문제 마수락 1부를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풀어봤는데 올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줄곧 합격하셨다는 그런 피드백이 와서 좀 마음은 좀 뿌듯하긴 한데 어쨌든 시험은 계속 매년 있으니까 내년 시험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동영상은 계속 틈틈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